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식당 일이 워낙 손 가는 일이 많고 바빠서 일 마치면 매일같이 녹초가 되곤 하지만 요즘같이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에 장사 잘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도 고생이라면 남들에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해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 헛된 고생은 아니었구나 싶어 뿌듯한 마음도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에 비하면 부족한 바가 많을 적겠지만 그래도 저도 이 나이를 먹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이더군요. 여러분들 사연에 용기를 받아 오늘은 그간 저 살아온 이야기도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모쪼록 귀 기울여 재미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집을 온 집안도 식당을 하는 집이었어요. 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식당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식당은 시댁에서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며 명맥을 잇고 있었습니다. 비록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기는 했지만 대대로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들과 손자를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들 손을 잡고 찾아오는 그야말로 대를 이어 찾는 단골 손님들도 많았죠. 그렇게 한 세대를 뛰어넘어 몇 대씩이나 맛집으로 가게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니 그런 식당에 대한 시어머니의 자부심은 굉장했습니다. 본인도 고생고생한 끝에 겨우 시할머니 인정을 간신히 받게 되어 물려받은 식당이니 당신 인생을 거진 다 쏟아부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제가 그 집 둘째 며느리거든요. 남편 위로는 형이 하나 있었고 밑으로 하나 있는 남동생은 진작 시댁과는 틀어져서 연락도 하지 않고 산 지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집 와서도 막내 도련님 되시는 분은 따로 뵌 적이 없어요. 집안하고 인연까지 끊고 나가 사는 자식이라니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로는 천하의 불효자식처럼 여기기 십상이겠지만 집안 사정을 아는 저로서는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도련님을 쉽게 탓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 성미가 여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밥 장사하는 옆은내라고 내 하는 말이 우스워? 그렇게 식당 이어받은 걸 자랑으로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가 자기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슬렀다 치면 밥 장사하는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냐며 발끈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고아로 자라다시피 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그런지 그런 열등감이 심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열등감이 안 좋은 쪽으로 표출되어 말하는 거나 사람 대하는 거나 거칠기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건 아들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시집 왔을 적부터 가업이었던 식당 일에 매달려 시할머니 모진 소리 들어가며 종일 식당 일을 배워야 했으니 집에 잘 붙어 있을 시간도 없었던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래도 집이 식당을 하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크면서 제대로 된 집밥 얻어먹어 본 기억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둘 있는 아들 자식보다 식당 일에 더 심혈을 기울였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시할머니 성미도 만만치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손자 며느리라고 저나 제 손윗동서인 형님께는 좀 나긋나긋하신 편이었는데 말년에도 시어머니한테는 서슬퍼런 분이셨죠. 그렇게 자식들이 며느리에게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던 시어머니도 시할머니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어깨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사실은 아버지한테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집 식당에서 허드렛일하던 사람이었거든. 들어보니 할머니는 솜씨 제대로 갖춘 사람 찾아서 아버지랑 짝지어주고 싶은 생각이셨는데 그만 당신 밑에서 허드렛일하던 연고도 없는 여자랑 아들이 눈이 맞아 덜컥 애부터 생겼으니 할머니 눈에는 엄마가 아주 눈엣 가시이긴 했을 거야. 저희 시아버지가 4대 독자시거든요.
시아버지 위로는 딸만 넷을 줄줄이 낳은 시할머니셨습니다. 지금도 아들 타령하는 집에서는 남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손자 하나 보겠다고 며느리 타박을 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그 시절에는 어떻겠습니까? 시할머니 역시 시댁으로부터 모진 시집살이 겪을 만큼 겪으셨겠죠. 원래 시집살이 험하게 겪은 사람일수록 당신도 모진 시어머니 되기가 쉽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할머니나 시어머니나 악의 대물림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렇게 자기 몸 건강 해쳐가며 어렵게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인데 시할머니 입장에서는 고작 자기 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여우 같은 여자한테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셨을 테니 얼마나 시어머니가 성에 차지 않으셨겠어요. 그렇다고 다른 아들이 있어서 식당 물려줄 대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월 앞에 장사 없으니 그대로만 가면 결국에는 그 식당도 시어머니 손에 들어가게 될 거였으니 그 우라를 시어머니 가르치면서 다 푸셨을 겁니다. 어릴 적에 일찍이 부모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라다 잡다한 일들 하며 근근히 먹고 살던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대를 이은 맛집을 경영하는 시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물론 고부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 보니 시할머니를 미워하면서도 그분 인정을 받겠다고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오신 시어머니였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시할머니로부터 당한 시집살이를 며느리인 저나 저희 형님한테까지 그대로 이어받아 퍼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요식업계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집안 가업으로 식당 일을 이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둘째 아들에게 시집온 저였습니다. 식당을 잇게 되더라도 저보다는 먼저 이 집안에 시집을 온 형님 몫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친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굳이 시댁 가업을 제가 이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바깥에서 일하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우리 집 일도 바빠 죽겠는데 밖에 나가서 남의 식당에서 일하는 건 또 무슨 경우야? 그거 나가봤자 얼마 벌지도 못하겠더만. 며느리 일하는데 함부로 간섭하는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 직장에 대한 멸시까지 대체 어디부터 짚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막말이 일상이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유 없이 이렇게 무례한 대접을 받는데 저라고 시어머니 좋게 보일 리 있었겠습니까? 가뜩이나 결혼하면서도 저나 저희 친정엄마 예단이니 뭐니 하는 문제로 들들 볶아대서 결혼하면서부터도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지 못했어요. 항상 돈 때문에 쪼들리며 자라와서 그런지 무력도 대단한 시어머니셨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시작부터 책 잡혀서 좋을 거 없다며 저희 친정어머니가 하도 저를 달래셔서 참고 또 참았는데 무슨 당신 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정도를 모르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남편에게 있는 대로 쏘아붙인 후에야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 있었죠. 아우, 여자들 정말 무서워. 나는 겁나서 끼어들지도 못하겠다. 애초에 당신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고집 안 피웠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도 않았어. 당신 똑바로 해. 당신 어머니 문제인 거 뻔히 알면서 귀찮다고 결혼 준비할 때처럼 나몰라라 했다가는 단박에 호랍이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미리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을 정도로 결혼 초반부터 맺힌 게 많은 저였습니다. 결혼하고 좀 지나서 아이 가질 준비하느라고 잠시 쉬게 되자 며느리 쉬는 꼴을 못 참고 당장 식당 나와서 일 배우라고 성화인 시어머니 때문에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정말 왜 저러시나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아기 가질 생각이라고 닥달이나 하지 말든가. 제 몸이 몇 개나 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뭐 맡겨놓은 듯이 저러실 때마다 진짜 못 살겠다니까요. 그래. 내가 동서 마음 알지. 그거 내가 이해 못하면 누가 이해해 주겠어? 그나마 저런 시어머니를 견딜 수 있었던 건 같은 입장이었던 손이 동서인 형님 덕분이었습니다.
저보다 5년 먼저 이 집안에 시집 온 형님께서는 이미 시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배우며 고생하고 계셨어요. 말이 시어머니한테 일을 배우는 거지.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저 어깨 너머 눈으로만 배우며 거의 식모 취급을 당하고 있던 형님이셨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형님과는 이야기가 잘 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적에 적은 동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미 고약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로서 온갖 구박을 받고 있는 저와 형님. 세상에 그런 서로를 이해해 줄 사람이 서로밖에 더 있었겠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형님과 급속도로 가까워진 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나마 남편이 제가 바가지 긁을 때마다 시어머니 폐악을 막아주긴 했지만 그래도 형님보다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었어요. 이 집안의 장남이자 형님의 남편인 아주버님은 좋게 말해 풍류를 아는 사람이었고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식솔들 몸고생 마음고생 다 시키는 자경미달 가정이었습니다. 사고도 아주 가지가지로 치고 다녔죠. 성격도 어찌나 다혈질인지 밖에 나가서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그 나이에 치고받고 싸우다 경찰서 호출을 받고 헐레벌떡 형님이 뛰쳐나가시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 치는 사람들이 보통 돈 사고도 같이 치지 않습니까? 크고 작게 남의 돈 떼어 송사가 걸리는가 하면 남자들끼리 어울린다면서 도박장 따라갔다가 붙들려온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상습 도박범이 아닌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랄지. 아마 그렇게까지 했더라면 형님도 못 버티고 이혼하고 나가셨겠죠.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괄괄하고 못된 성미가 당신 큰아들에게 고스란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살면서 가지가지로 불만이 많았을지언정 그래도 제 형보다는 인간적인 면모가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워낙 옆에 붙어 있는 제 형님이 계차번이다 보니 남편도 반사이익을 얻은 건 아닌가. 지금에 와서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 같으면 아들이 그렇게 가지가지로 사고를 치고 다니며 며느리 속을 있는 대로 뒤집으면 며느리 보기 민망스러워서라도 며느리 눈치 보는 신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시어머니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돋보기를 끼고서라도 그리 크게 보면서 당신이나 당신 자식 허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니 저보다 그 꼴을 5년이나 더 겪고 형님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지는 굳이 말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행이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나 둘 중 하나만으로도 버티기가 만만치 않은 일인데 두 사람이서 쌍으로 그리 형님을 괴롭혀대니 날이 갈수록 쪽쪽 말라가는 형님이셨어요. 우리 주영이 다영이만 없었어도 이놈의 집구석 진장에 뛰쳐나가고도 남았는데. 형님은 결혼한 바로 다음 해부터 연년생으로 시조카 딸 둘을 출산하셨습니다. 형님에게나 저에게나 아버지 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착하고 순한 아이들이었지만 시어머니한테는 그것조차 불만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나마 이 집에 시집와서 조금이나마 숨통 트일 수 있었던 게 아들을 둘이나 낳은 이후였어서 그런지 사내아이에 대한 집착도 심한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맏며느리라고 들어온 형님이 연년생으로 딸만 둘을 낳았으니 얼마나 들들 볶았을지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보고도 얼른 아들부터 낳으라고 하는 무식한 소리를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내뱉던 시어머니였어요. 식당 문 열 때부터 닫고 나서 정리할 때까지 그렇게 맏며느리를 부려먹어 놓고 얼른 아들 낳으라고 닥달을 하는 시어머니 꼴을 보고 있자면 염치가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에게서 손자보고 싶으면 아들놈 뻘짓하고 다니지 않게 집에 잘 붙들어 놓기를 하든지 아니면 벌써 3번째가 될 아이 준비하느라 부담이 클 형님을 좀 쉬게라도 해주든지 바라는 것 많으면서 며느리 부리기를 당신 하인처럼 부리는
시어머니였어요.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사감이 많았습니다만 시어머니한테 유감이 많기로 치면 형님을 따라가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어른스럽고 참을성이 많은 형님이라 그리 박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손아래 동서 푸념을 잘 들어주시던 형님이셨습니다. 저랑 몇 살 차이도 나지 않는데 어진 마음으로 저를 감싸 안아주시는 형님을 보면서 형님 같은 사람이 정말 내 친언니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 착한 사람이 어쩌다가 아주버님 같은 개차반을 만나서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시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비슷한 신세라고는 해도 아무래도 형님 처지가 저보다도 더 나빴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어머니 식당에서 당장 갈려나가고 있는 것도 형님이기도 했고요.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기는 합니다만 저도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항상 세상에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미간이 움푹 베일 정도로 찡그려 붙이고 다니던 시어머니조차도 그날만큼은 얼굴이 쫙 펴져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아들이 나오는구나. 예, 너 수고했다. 첫째 저거한테 아들 보기는 그런 건가 싶어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드디어 우리 집에도 대이을 아들이 생겼어. 아직 시어머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시조카 둘을 보며 간 몸푼 저도 이리 민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 옆에서 그 말 듣고 서 있는 형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니 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굳이 저런 소리를 꺼내서 여러 사람 신기 불편하게 만드는 시어머니나 그걸 그냥 평소에도 있는 일이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기 엄마 말릴 생각도 없는 남편이나 꼴 보기 싫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아주버님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셨고요. 회사에서 돈 문제 일으켜 쫓겨난 이후로 사업을 해보겠다며 이리저리 들쑤시고 다니느라 집에도 잘 돌아오지 않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벌써 결혼 후에 얼굴 뵌 지도 꽤 오래되었어요. 저야 어차피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돈독한 적도 없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형님을 생각하면 갑갑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조카들을 보니 더욱 그랬어요.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학을 떼면서도 어떻게든 식당 일에 매달리는 것도 저리 아주버님이 사람 몫을 제대로 못하고 다니기 때문이겠죠. 시어머니 자리가 아무리 독할지라도 남편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면 어떻게 형님이 혼자서 저 모진 고생을 하시겠어요? 남편이라고는 벌이도 제대로 없는 것도 모자라 집에 잘 돌아오지도 않고 독박 육아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형님이셨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가 식당 월급조로 주는 얼마 안 되는 돈이 형님 댁 생활비의 전부였죠. 그나마도 자기가 가르치는 입장이라며 인색하게 구는 시어머니 때문에 당시 최저 시급보다 적은 돈만 받고 일하시는 형님이셨어요. 제가 정말 다른 집 같았으면 진작에 대신 노동청에 신고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형님 자신보다도 더 화를 내고 분개하는 저를 보며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제에 애가 둘이나 딸렸는데 어차피 어디 가서 일할 만한 곳도 없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우리 애들 굶기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그래도 내 편 들어주고 대신 어머님 욕해주는 동서도 있고 내가 아주 잘못 살지만은 않았나 봐. 그렇게 김 빠진 웃음을 짓고 있는 형님을 보는 제 속이 더 뒤집어졌습니다. 형님은 주변 사람으로부터도 손이 야무지기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일도 워낙에 꼼꼼하게 잘 배우셔서 당시 식당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것도 거의 형님 몫이었죠. 그렇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들은 죄다 형님에게 맡겨두고 가게의 핵심 비법인 레시피 몇 개만 고집스럽게 끌어안고 넘겨주질 않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걸 담보로 형님의 노동력을 갉아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앞으로도 쉽게 내어줄 생각 같은 건 없었겠죠. 다른 데 가서도 충분히 대접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못된 시어머니 때문에 고작 이런 대우나 받으면서 저 고생을 한다는 게 또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라도 힘이 되어주면 모르겠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겠다 싶은 지경이었으니 형님 고단한 인생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나마 형님 친정 어머니께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마 아이들 봐주시기라도 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과로로 쓰러졌을 거예요. 아이 낳고 저도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식당에 나올 것을 종용하는 시어머니셨습니다. 너도 이 집안 며느리인데 당연히 가업이어서 배울 생각을 해야지. 지금도 시간 가는 게 아까운데 애 하나 낳았다고 마냥 집에서 빈둥빈둥 쉴 생각이야? 가업이야 당연히 형님이 이으셔야죠. 지금껏 배워오신 것도 있고 식당 일도 도맡아고 계시는데.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 내가 내 입으로 큰애한테 식당 물려준다고 한 적 있어? 얼핏 들으면 그게 저한테도 기회가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어머니 속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려먹으며 고생시킨 형님한테도 쉽게 식당 넘겨주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데 아직 식당 출근 한번 안 해본 저한테 물려줄 리가 있겠습니까? 형님한테 그러하듯 저도 당신 소나기에 쥐고 제 편할 대로 주무르고 싶어 하신 말씀이었겠죠. 저는 어머님 가게 이어받을 주제가 못 돼요. 형님처럼 적성에 맞는 분이 계시는데 언감생심 제가 그럴 꿈이나 꾸겠어요? 그래서 불어 겸손을 떠는 척 시어머니에게 거절 의사를 표현한 저였습니다. 형님을 안타깝게 생각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저까지 형님 처지가 되어 똑같은 취급을 당하기는 정말로 싫었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다른 집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물러서지 않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큰애 저것도 당연히 지각하게 물려받을 줄 아는지 영 긴장감이 없는 것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 밥장사하니까 다들 식당 일을 만만히 보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대로 단골 손님 끌어당기는 집이 될 수 있겠어? 너도 생각 단단히 고쳐먹고 일하러 나올 생각해. 대놓고 형님의 자극제로 쓸 생각으로 나를 넣으려고 하다니. 하여튼 간에 며느리를 자기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말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은근히 남편도 옆에서 부추기더라고요. 생각해봐. 아무리 지금 형수님이 엄마 옆에서 고생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형 하는 꼴이 저렇게 개차반인데 엄마라고 쉽게 형수님한테 식당 넘겨줄 마음이 들겠어? 처음에 가서 일 배우는 거야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식당 매출 괜찮은 거는 당신도 잘 알잖아. 그게 당신 거 된다고 생각해봐. 결국은 우리 정연이한테도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건데. 그렇게 식당이 탐나면 저가 와서 고생할 일이지. 은근슬쩍 그 고생스러운 일을 저한테 떠넘기는 남편 말은 얄미웠습니다. 게다가 형님을 제치고 제가 식당을 잇게 될 거라니요. 제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런 현실 가능성 없는 말에는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형님 지금 고생하시는 거 생각하면 행여나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죄송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만큼은 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월급도 잘 챙겨주신다잖아. 당신이야 처음에 주방 들어가서 고생 안 시키고 홀 보는 일부터 시킨다고 하셨다며. 형수님 일보다야 훨씬 덜 고생스러울 텐데 그렇게라도 부수입 올리면 우리도 좀 편해지지 않겠어? 둘이서 함께 벌다가 제가 아이 가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일을 관둬 수입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출산 후에 다시 재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아이 딸린 여자가 일 구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시어머니 성미를 생각하면 썩 내키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처음 본 손자라고 그런 손자 낳아준 저한테는 좀 덜 박하게 구는 시어머니였고요. 결국 우리의 생각해서 눈 질끈 감고
식당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진작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같이 일하면서 겪는 시어머니는 더 굉장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이라서 그런지 요식업계 경력이 있는 저도 홀 맡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기다렸다는 듯 막말을 하며 사람 신경을 긁는 시어머니였어요. 너는 식당 일도 해봤다면서 고작 이거 하나를 제대로 정리를 못해? 지금까지 어떻게 밥벌이를 해먹고 산 거야? 그러면서도 손님 앞에서는 얼굴을 싹 바꾸고 살살거리는 걸 보니 그래도 돈 벌어다 주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 더러운 성깔머리 있는 대로 다 부렸다가는 진작 손님들 다 떨어지고 망했을 테니까요. 저도 힘들었지만 직접 형님 고생하시는 걸 보니 정말이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 고된 거는 둘째치고 시어머니한테 드잡이 당하는 형님을 보니 안쓰러울 지경이었어요. 빨리 좀 해. 굶떠 가지고는 이래가지고 언제 손님상까지 내보내? 평소에도 저보다 형님에게 더 막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식당 책임자라는 명목하에 더 거리낄 것 없이 형님을 부려먹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일반 직원이었다면 악덕업주로 신고를 당하고도 남을 만한 언동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지 묵묵하게 손을 놀리는 형님이 대단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굼뜨다고 타박을 하는 시어머니 말과는 달리 제 눈에는 형님 손이 마치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직원분들도 몇몇 계셨지만 형님처럼 전체적인 식당 상황 돌아가는 일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관련 업계 일하면서 보고 배운 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형님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식당 주인이라면 누구나 탐내할 만한 유능한 직원이었어요. 형님, 자꾸 형님 스스로 낮춰 생각하면서 주눅들 거 하나도 없어요. 형님 진짜 일 잘한다니까? 내가 형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라고. 나 못 믿어요? 믿지, 알지. 역시나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은 동서밖에 없네. 그렇게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하며 힘든 와중에도 서로를 의지 삼아 지냈습니다. 아마 형님 아니었으면 진작 저도 제 성질 못 이기고 때려치우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어머니 식당에 나가 일손을 거둔 지 1년쯤 되었을 때였나. 한동안 잠잠하던 아주버님이 이번에는 아주 대형 사고를 치셨습니다. 이번엔 여자 문제였어요. 심지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아니고 아예 이미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형님이 저런 인간 말종을 버티고 살고 있는 게 그래도 여자 문제까지 일으키지는 않아서였는데 시시때때로 사고를 몰고 다니는 남편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굴던 형님도 이번만큼은 분노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제 어미 밑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제 새끼 먹여 살리겠다고 무슨 수모를 참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지가 인간이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있는 대로 마시고는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는 형님을 보자니 그만 저까지 서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솔직히 아주버님한테 여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온갖 인간 말종짓 다 하면서 제 아내 인생을 갉아먹은 작자가 여자 문제라고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형님께 들키지 않아 그렇지 절대로 이번이 처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림이라뇨. 제 식솔 간수도 못해서 제 모친 식당에서 마누라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주제에 딴 여자랑 살림까지 차려요? 그럴 돈 한 푼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제 새끼한테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여자로서 형님의 분노를 당연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고 살 수가 없었던지 형님께서는 아주버님께 이혼 소송을 거셨습니다. 시댁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어요.
더군다나 제 아들이 잘못한 건 생각지도 않고 바람난 큰 아들놈 편을 들면서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 꼴은 정말 추접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혼? 지금껏 내 식당 아니었으면 새끼들 제대로 못 먹이고 길바닥에 나 앉았을 걸 걷어줬더니 감히 내 아들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은혜? 지금 나한테 은혜라고 했어요? 어머님 아들같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놈 때문에 이때껏 자식 낳고 살면서도 가장 노릇은 나 혼자 다 했어요. 그뿐이에요? 내가 어머님 밑에서 식당 일하면서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내 몸 갈아가며 그 고생을 했는데 남들 월급만도 못한 쥐꼬리만한 돈 주면서 생생 있는 대로 내는 어머님 비위 맞추면서 나라고 자존심 안 상한 줄 아세요? 하루에도 12번씩 속에서 천불이 나도 내가 모자라서 저런 인간밖에 선택하지 못했으니 이것도 내 업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고 또 눌러 참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고작 이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죄는 당신 아들이 다 지었는데 왜 내가 이 꼴까지 당하고 나서도 당신한테 욕을 줄여 먹어야 하는데! 너 목소리 안 낮춰? 어디서 이게 지금 시어미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못 낮춰! 당신이야말로 당신 아들만큼 끔찍한 인간이야.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목소리를 낮추라 말아야? 그동안 참아왔던 세월이 적지 않은 만큼 한 번 터진 형님의 분노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형님을 보는 제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도 늘 참기만 하고 시원하게 하소연 한번 하지 못하던 형님을 생각하니 제가 다 시원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모자란 큰아들놈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혼 얘기 꺼낸 형님만 죽어라 잡으려드는 시어머니가 끔찍했습니다. 지금 저수모를 당하고 있는 건 형님이지만 만약 나한테 같은 일이 생겼다 한들 시어머니가 저한테라고 지금 하는 것보다 나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비록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시어머니라도 지금 함께 식당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여러모로 엮인 바가 많으니 속 시원히 형님 편을 둘 수는 없었으나 마음만큼은 언제나 형님이 이기기만을 바랐습니다. 결국 형님은 지긋지긋했던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버님이 위자료며 재산분할이며 해줄 재산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저 시조카들, 친권, 양육권 가져간 것만으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형님을 보며 제가 더 억울하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지. 잘못했다고 있는 거 다 퍼줘도 모자랄 판에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까지 주기 싫어서 그렇게 치사스럽게 굴어요? 이혼 소리를 꺼낸 괘씸한 큰 며느리에게 마지막까지 치졸하게 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마지막 달 형님이 일한 월급은 아직 주지도 않았어요. 이제 아이들 데리고 나가면 형님 혼자 돈 들어갈 때가 천지일 텐데 그걸 어찌다 감당하려고 하시나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형님과 조카들 걱정을 하는 저를 보고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렴 내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달고 살면서도 내 새끼 둘 굶기지 않았는데 설마 삿입에 풀칠은 하겠지. 같이 살면서는 아들 아니라고 그렇게 구박을 해대서 서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도 손자가 아니라 손녀라고 친권이라도 쉽게 포기해줘서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지. 동서, 못난 나도 형님이라고 항상 걱정해주고 챙겨줘서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가 동서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자면 아마 끝도 없을 거야. 자리 잡으면 바로 동서한테 먼저 연락할게. 잘 지내, 동서? 그렇게 조용히 떠나는 형님의 뒷모습이 너무 고단해 보여서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이런 식으로 법적인 가족관계는 끝나게 되었지만 언제 어디서든 형님이 지금보다 훨씬 웃을 일이 많으셨으면 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형님이 이혼해 나가시고 시어머니 히스테리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있을 때는 그렇게 무시하던 형님이었는데 자기도 형님 없이 일하려니 아주 죽을 맛이었겠죠. 그만큼 형님이 워낙 일을 잘하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고 후회해봐야 늦은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시어머니라는 여자도 일 잘하는 형님이 필요했던 거지 서럽게 떠나간 전 큰며느리와 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한 점도 없었을 거예요. 동서, 잘 지내고 있어? 나 나가서 일 많아져서 동서가 더 고생하고 있을까봐 걱정이다. 에이, 몸 힘든 거야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어머님 성깔 부리는 게 더 문제죠 뭐.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할 일이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형님 없으면 이 식당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혼해서 나가신 후로도 형님과는 다른 시댁 식구들 몰래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손에 쥔 것 없이 이곳을 떠나신 형님이었기에 그러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안심이 되지 않아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했던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맛집이라 정평이 난 곳인데 그런 곳에서 근 10년 가까이 박봉에 온몸 갈아 넣어 일했던 며느리를 그렇게 내쫓다니 시어머니란 사람도 정말 글렀다 싶었습니다. 형님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일하실 곳은 구하셨어요? 형님과 아이들까지 셋이서 살 만한 새 집을 구하기에 턱없이 적은 돈을 받으셨기에 일단 형님은 친정으로 돌아가 계셨습니다. 얼른 일자리부터 구해야겠다고 초조해 하셨던 모습이 생각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만간 일할 수 있게 될 것 같아. 내가 좀 더 정확해지면 다시 얘기할게. 벌써 이혼해서 나가신 지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일을 구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시어머니 식당에 다시 나타났을 때 너무 놀란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만큼은 죽어도 다시는 안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형님이 손이 야무진 사람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혼자서 애 키우는 여자에게 세상이 얼마나 매몰찬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혼해서 나가신 후로 얼마나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하필이면 그렇게 고생을 하셨던 이 식당에서 형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게 속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건 시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헐레벌떡 달려나가 형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형님, 여기까지는 어떤 일이세요? 밥은 드셨어요? 저도 모르게 밥부터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는 형님이셨습니다. 아무렴 내가 굶어 죽어도 여기에서 밥 얻어 먹을까? 근처 지나는 길에 동서 얼굴이나 한번 볼까 싶어 들렀어. 차마 민망해서 대놓고 말씀은 못하셔도 어지간히 극한 상황에 몰리지 않으면 여기까지 나타나실 성정의 형님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저도 모르게 없는 돈 다 털어 형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동서 이러지 마. 나 이러려고 온 거 아니야. 형님 이거 얼마 안 돼요. 당연히 어머님 돈도 아니고 제가 비상금으로 꿍쳐둔 건데 당장 급하게 쓸 데 없으니까 형님 편하게 쓰셔도 돼요. 그렇게 서로 받으시라 안 받겠다 실랑이를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너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저희끼리 얘기하느라 정신이 팔려 그만 시어머니가 돌아오셨던 것도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저 고약한 성미에 이혼해 나간 큰 며느리를 보고 또 무슨 짓을 벌일까 싶어 저도 모르게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형님이 아닌 제 손에 꽂혀 있었습니다. 뭐야? 나 자리 비운 사이에 저거한테 내 돈까지 빼돌리고 있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눈앞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동서, 괜찮아? 제가 당신 곳간이라도 털어 형님 배를 채워주고 있는 줄 알았던지 눈깔이 뒤집힌 시어머니가 냅다 제 뺨을 갈긴 겁니다. 시어머니 폐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 너도 쫓겨나고 싶어? 저거 이혼당하고 저 꼬락서니 좀 봐라. 너도 이혼당해서 거지꼴로 살고 싶어? 이게 어디서 시험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집안 재산까지 밖으로 퍼다느라고 있어? 니까짓 게 뭐라고? 시험이 돈 한 푼 건드린 적 없는데 이런 수모까지 당하다니. 저도 더는 참고 있지 않았습니다. 역시 흥분으로 눈이 뒤집힌 제가 당장의 눈앞에 심호뺨이라도 내리칠 기세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당신이 뭔데 감히 나를 쳐? 당신이야말로 폭행죄로 폐가망신 당하고 싶어? 아주 참아주니까 정도를 모르고. 이거 내 돈이야. 당신 돈 10원짜리 한 푼 안 들어간 내 돈이라고!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당신이 뭐라고 감히 나한테 손을 대? 정말 미친 여자처럼 시모를 잡아먹기라도 할 기세로 달려드는 저를 보고 시모도 주춤했습니다. 저 여자 꼴은 단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아 그대로 식당 문에 박차고 나왔어요. 며칠간 시모 식당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저가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 직접 얘기하지는 못하고 시모가 남편 통해 출근하라는 소리를 했을 때는 남편까지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당신 어미가 내 뺨까지 쳤다는 소리는 안 해? 뭐라고? 나 참을 만큼 참았어. 여기서 하나만 더 얹으면 나 무슨 일 있어도 당신하고 이혼이니까 당신 행실 똑바로 해. 차마 몰랐던 소식에 당황하는 남편에게 확 내질렀습니다. 뭐 그렇게 잘난 아들놈이라고. 고작 시어머니라는 위치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괄시할 것 같으면 까짓것 남편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식당을 비우니 시모도 시모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아주 죽을 맛이었겠죠. 작은 사장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네. 시모를 생각하면 그딴 식당 망하든 말든 신경 끄고 싶었으나 그게 직원들 잘못은 아니니까요. 식당으로 돌아온 저를 보고 반색하는 시모를 본 척도 하지 않고 지나서 직원들과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완벽하게 무시당한 시모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으나 제 도움이 절실한 입장이니 더러운 성깔도 부리지 못하는 낯짝에 아주 심술이 덕지덕지 붙었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비운 사이 엉망이 된 식당 일을 돌봐준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다시 형님이 식당 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님은 혼자 오신 게 아니셨어요. 형님, 저 사람한테 무슨 짓을 당하려고 또 여기까지 오셨어요? 걱정하지 마, 동서. 내가 며칠 전에 동서 당한 것까지 다 갚아줄게. 형님 표정이 그렇게 자신만만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저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데 또다시 등장한 형님까지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어 씩씩대는 시모를 보며 형님이 쩌렁쩌렁 소리를 치셨습니다. 여기 원산지 속여서 파는 양심 팔아먹은 업체입니다. 그 말에 식당에서 바글바글 앉아 식사 중이시던 손님들 시선이 형님께 꽂혔습니다. 당장이라도 형님께 달려들 듯 했던 시모가 형님 말에 멈칫했어요. 여기 국산재료 쓰지도 않으면서 속여서 팔고 있었죠? 어쩜 이렇게 불법을 뻔뻔하게도 하는지. 그런 형님 행동에 어리둥절해진 건 정작 저였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어머니가 원산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공무 집행방해 하시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형님과 함께 오신 지인은 바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하필 식사 시간대라 가게 안이 손님으로 북적이는데 손님들 다 보니 보시는 데서 꼼꼼하게도 가게 주방의 식재료 원산지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렇게 성질 더럽게 굴던 시모가 마치 선생님께 야단맞은 어린아이라도 된 것처럼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니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요새 원재료 값이 너무 올라서 그랬어요. 진짜 잠깐만 그랬다가 다시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원산지 속이셨으니 처벌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아니 무슨 재료 좀 바꿔 썼다고.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담당자 앞에서 비굴하게 빌고 있는 시모 모습을 보니 어디선가 깨소금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곁에 있던 형님도 속이 시원하게 만면의 미소가 가득하셨어요. 나중에 형님에게서 들은 일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며칠 전에 식당에 형님이 들렀던 것 자체가 이 일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야 홀 담당이었으니까 주방에서 쓰는 재료의 원산지까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당연히 시모가 원재료 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원산지를 속여 팔고 있다는 사실조차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형님이야 시모보다 더 이 식당 주방에서 살다시피 하며 일을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형님에게 원재료 원산지를 속이는 것 같은 문제를 알아채는 것쯤이야 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네가 감히 우리를 신고해? 잘못해서 벌 받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당신 같은 인간한테 죄 없이 당하고 산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정 억울하면 능력 없는 아들이 못 준 위자료 대신 줬다고 생각하든가. 뭘 잘했다고. 한참 할 말이 많은 듯한 시험이었지만 거기 더 신경 쓸 여력도 없었을 겁니다. 상황을 죄다 지켜보신 오랜 단골분들의 분노를 맞닥뜨려야 했으니까요. 내가 30년 넘게 이 집 다니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여기 예전 주인장이 그렇게 음식에 성심을 다했는데 이 집도 이제 다 됐구만.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 좋은 집 하나 잃었구만. 불법을 자행한 매장으로 처벌을 받는 것도 모자라 오랜 단골분들이 일제히 돌아서시며 식당에 휘청거린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식당을 제 손으로 제 대에서 끊어놨으니 집안에서 시모의 입지가 어찌 되었을지는 짐작이 가시죠? 결국 식당 망하고 순식간에 수십 년은 한꺼번에 늙은 듯한 시모를 보자 이게 바로 인과응보구나 싶었어요. 저는 지금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 나와서 형님과 동업으로 식당을 하고 있어요. 개중 좀 낫다 싶었으나 그나물의 그 밥인지 제 남편이라는 놈도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물론 놈은 직장도 있고 모은 돈도 있으니 위자료의 재산 분할에 긁어낼 수 있는 건 죄다 긁어 이혼해버렸습니다. 이혼 후 허탈감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 손을 잡아주셨던 분이 바로 형님이십니다. 혼자 고군분투하고 계신 줄 알았던 형님은 자기 식당을 열기 위해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 분들께 열심히 투자를 받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열게 된 식당의 동업자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하셨을 때는 감사하다 못해 송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동서만 나 알아주는 거 아니야. 동서 능력 있는 거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한테 동서만큼 믿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였습니다. 송구한 마음만큼 최선을 다해 식당 일에 임하리라 다짐했죠. 그렇게 두 사람이 밤낮 없이 애쓴 덕에 지금은 식당 사업도 제법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 시모 식당에서 같이 구박대기 취급당하고 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성공이었습니다. 형님과는 이제 법적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둘도 없는 가까운 사이로 동업자이자 평생의 친구로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 인연이 이어지려면 이렇게도 이어지나 싶어 가끔은 새삼스레 신기한 마음도 듭니다. 지금은 그 더러운 집구석에서 그 고생을 한 것도 형님 같은 귀인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 인연도 참 보통 인연은 아니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각자의 소중한 인연들과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야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